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이 조용기 목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의혹의 당사자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정귀선 씨가 파리의 나비 부인을 출간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인 2003년 11월 중순경 국내 모 언론사 기자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정귀선 씨는 자신이 조용기 목사와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측이 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그 내용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뉴스피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파리의 나비 부인 정귀선 씨의 2003년 육성. 이것을 듣기 전에 파리의 나비 부인, 또 정귀선 씨가 누군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국민TV 라디오에 합류한 변현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현주입니다. 자, 이 정귀선 씨,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정귀선 씨는 파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1946년생으로 올해 68살입니다. 그리고 파리 오페라단 최초의 한국인 소프라노로 활동했는데요. 현재는 은퇴하고 스위스에서 성악연수회를 개최해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페라단 최초의 한국인 소프라노라고 했는데 나비 부인도 그 나비 부인이란 오페라의 그 주인공이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파리의 나비 부인,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파리의 나비 부인은 정귀선 씨의 자전 소설인데요. 정귀선 씨가 1979년에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뒤부터 겪었던 역경과 시련이 담겨 있습니다. 성악가로 활동하며 사귄 친구의 이야기, 또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쓴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의 대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다. 일반의 인식은 이러합니다. 자, 이 책을 두고 정귀선 씨가 조용기 목사와의 불륜을 다룬 책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인을 했는데 말이죠. 자, 조용기 목사와의 그 특별한 관계를 다룬 책이라고 봐온 그간의 인식들. 그 인식들은 어떻게 성립되게 된 건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기도 모임이 2003년 11월 정기선 씨와 모 언론사 기자가 28분간 통화한 내용이라며 대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 녹취록에서 정기선 씨는 소설 속 인물이 조용기 목사인지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조용기 목사의 불륜 증거로 제시된 물품에 대해서도 시인하면서 이 내용이 책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정기선 씨가 조용기 목사를 언급한 대목이 적잖이 있습니다. 네, 조용기 목사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부인하지 않았고 또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조용기 목사를 언급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조용기 목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기선 씨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용기 목사와 이 소설의 내용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일보가 그 정기선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았네요. 그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침 식사에 이렇게 나를 초대해주고 이러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그 말씀 속에 내가 딸려 들어갔어요. 너무 그 재미도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을 내가 언젠가 못 만나서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울에 이렇게 좀 만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이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제 한이 뭐냐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그러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와갖고 두세 번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힘을 얻고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 이 말은 결국엔 조용기 목사를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려고 노력해봐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자,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륜 관계 아니다. 그럼 니네 다 저기 했으면 그 불륜 관계 한 사진을 보여달라. 못 보내주면은 말하지 말라. 그래서 고소를 했고 오늘 그렇죠. 고소를 받았고. 예. 그렇죠. 내가 지금 고소를 했고 오늘 검찰에 가서 예. 이거를 다 진술했습니다. 예. 이 기회에 내가 그 순복음교회 그 식구들한테 굉장히 내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4일 정기선 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도 모임이 제기한 불륜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10년 전 주장한 내용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인터뷰에서 정기선 씨는 소설에 등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는 조용기 목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며 소설에도 어느 교회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정기선 씨는 소설 파리의 나비 부인은 자서전이나 에세이가 아니라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10년 전 주장하는 내용하고 정말 180도 달라진 그렇죠. 그런 발언을 최근에 국민일보와 했고 방금 들으신 육성이 바로 최근에 했던 정기선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장로들 지금 조용기 목사로부터 15억을 받고 이 15억을 정기선 씨한테 전달하라. 그리고 정기선 씨로 하여금 더 이상 조용기 목사와의 불륜설 이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부탁받은 장로들이 사실은 조용기 목사의 불륜설을 제기했었단 말이죠. 자, 이 장로들을 정기선 씨가 고소했단 말이죠. 네. 예. 자, 정기선 씨에게 이렇게 장로들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정귀선 씨는 지난 1월 7일 문제의 책은 허구의 소설로 조용기 목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도모임 소속 장로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귀선 씨는 검찰에서 기도모임 장로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장로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네. 무고로 걸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귀선 씨에게 고소당한 장로들도 지난 2월 18일 정귀선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현재 기도모임 측은 정귀선 씨가 처음에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면서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은 조용기 목사를 비호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모임 장로들의 입장도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정귀선 씨 또 파리의 나비 부인과 관련한 그런 전후 맥락들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귀선 씨가 파리의 나비 부인이란 책을 내놓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장로 모임이 내놓은 육성 녹취입니다. 녹음 상태가 아주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맥락을 설명하고 변현주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귀선 씨의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육성 내용을 함께 직접 들어보는 그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조용기 목사 측인 국민일보의 한 국장이 파리의 나비 부인을 펴낸 출판사에 찾아와서는 잘해보자 이런 말을 했다는 정귀선 씨의 주장입니다. 정귀선 씨는 이 말을 하면서 조용기 목사 측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변현주 아나운서. 네. 한국에서 여기로 온 다음 정말 쓰고 싶은 것을 내가 책에다가 쓴 것뿐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일보 그 국장인가 뭔가가 출판사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잘해볼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왔으면 조용기 목사 측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멀리서 이거 내가 쓰고 싶은 걸 내가 정말 책대로 쓴 것뿐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일보 그 국장인가 뭔가가 와가지고 저 출판사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잘 해볼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찔릴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다음입니다. 정귀선 씨가 조용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기자에게 자기를 도와달라. 즉 파리의 나비 부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자님, 저는 멀리 살고 있고 지금 순복음교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여자인데 기자님, 오늘 이렇게 전화해줬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자님이 아직 저는 좀 멀리 살고 있고 순복음교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여잔데 기자님 오늘 이렇게 전화해줬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이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가 정귀선 씨 자신과 함께 있은 다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정귀선 씨를 만난 다음 조용기 목사가 자기 옷, 바지하고 속옷 이런 거를 이 정귀선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갖고 살라 말했다는 겁니다. 또 반지도 소련에서 받아온 시계도 조용기 목사가 정귀선 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 물건이 자기에게 물증으로 남아있긴 하는데 사실 이건 물품들이니까 바지, 속옷, 반지, 시계 이 물증 갖고는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조용기 목사가 발뺌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조용기 목사가 정귀선 씨 본인에게 돈을 주면서 봉투에다가 직접 글씨를
새겨서 남긴 증거, 또 프랑스 말로 여보, 아내라는 말까지 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자신에게 정귀선이라는 이름을 직접 만들어 줬고 그 이름을 한자로 새겨서 준 것도 증거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귀선 씨가요. 아울러 조용기 목사가 프랑스에 와서는 자신과 호텔에서 지냈는데 그 호텔 영수증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귀선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책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란 겁니다. 자기 옷이 즉 속옷이라든가 자기 바지라든가 나보고 자기 없어도 좀 이 옷들을 갖고 살라고 나중에 반지라든가 소련에서 준 시계라든가 그런 물건도 주긴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옛날에 나한테 돈을 줄 때 봉투에 자기 필적을 남겼어요. 불어 존칭으로 말하자면 여보 이러기도 하고 네가 내 아내니까 이렇게 까부느라고 쓴 글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바꿔줄 때 한문으로 써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텔에 있을 때 리츠 호텔이나 뭐 니코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서 발급받은 영수증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책에 쓴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라든가 속옷이라든가 뭐 자기 뭐 바지라든가 나보고 좀 자기 없어도 갖고 좀 살으라고 나중에 무슨 반지라든가 뭐 소련에서 좀 뭐 이런 새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지만 그런 물건이야 아니라고 따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보고 뭐 그래서 내가 그 저거는 없고 내가 기자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그 니코 호텔에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줄 때 봉투 줄 때가 자기 필적으로 사인은 안 했지만은 필적을 썼어요. 불어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정칭으로 말하면 이제 여보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까부느라고 쓸 글이 있어요. 그게 있고 나 이름을 바꿔줄 때 자기가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 사인해가지고 준 그게 있고 그때 호텔 이렇게 좀 리스 호텔이나 뭐 저기 니코 호텔이나 호텔 다닐 때 내가 그 영수증, 현 영수증이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뭐가 하냐면 그 내 책 쓴 그대로의 저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참 민망해가지고 참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정귀선 씨가 조용기 목사와 자신의 사이가 불륜 사이다. 이런 식으로 밝힌 내용에 거의 핵심적인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한 기자가 아무래도 정귀선 씨가 조용기 목사의 탈의한 옷을 벗은 상태에서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정귀선 씨가 조용기 목사와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는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의 벗은 상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자 정귀선 씨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즉답은 피하면서 조용기 목사에게 들었다는 이 말을 공개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자신은 정관 수술을 했는데 너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싶다. 정관 수술을 한 것을 풀어서 원상태로 돌려서 이렇게 아기를 갖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정귀선 씨는 주장합니다. 나한테 말하기는 자기는 정자를 그거를 수술했다고 했어요. 예, 정관 수술. 여자들하고 있을 때 피임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한참 저에게 왔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너한테 애 하나 주고 싶은데 만약 그러면 다시 수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칠 수가 있죠. 나한테 뭐냐면 자기는 저거를 정자를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정관 수술이요?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여자들하고 그랬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한참 더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애 하나 주고 싶은데 만약에 더 가면 자기가 또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관 수술이라는 게 한번 했다가도 다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 한번 한 건 예, 그 가령 몸을 벗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가령 신체 특징의 뭐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는, 그거는 내가, 그거는, 그런 것이 없어,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예, 참, 양해하고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남깁니다. 정기선 씨는 조용기 목사와의 결별 과정, 또 이렇게 자신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폭로하게 된 배경을 밝힙니다. 내 입장이 이러하니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잠깐의 사랑인 줄을 알고 살았을 것이다. 정기선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야, 너하고 내가 계속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하려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로부터 상당히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분하게 느꼈다. 이렇게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를 이상한 여성으로 이렇게 매도하는데 이거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가, 또 유명한 목사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거 진실로 알아들었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나는 좋게 헤어지죠. 조용기 목사가 만약 내가 너하고 특별한 관계였지만 내 입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 더는 만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나를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나도 잠깐의 사랑으로 알고 살 텐데,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안 기다리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이 변했으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또 유명한 목사니까. 나로 하여금 그냥 안 기다리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3년이나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고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힘껏 조용기 목사 쪽에 접촉했어요. 그러자 조용기 목사가 나를 이상한 여자로 알고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것에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 아닌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살아있다. 그거 진실로 알아들었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는데 어떤 그런 입장으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렇게 헤어지죠. 응? 그러게요. 말 한마디만 내가 그렇게 너하고 속을 했는데 내 입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나를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이 소리만 하면 나는 그때도 정말 그 잠깐 그 가진 사람 갖고도 실컷 나도 살 수 있어. 근데 어디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저걸 한 거를 그거를 내가 참 그리고 기다린 것이 내가 분한 거예요. 안 기다리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이 변했으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저거 하니까 미안하지만 저거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저거 했을 때 나는 그냥 목사고 유명한 목사니까 이거 안 기다리면 되겠는데 이렇게 참을참게 기다리다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것이 내가 화가 난 거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이리저리 좀 내 힘껏 쓰셔보니까 나를 좀 이상한 여자로 알고 그게 없었다고 딱 잡아주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밖에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은, 정기선 씨는 조용기 목사와의 불륜 정황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용기 목사의 이름을 왜, 파리의 나비부인 그 책에 명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기선 씨는 이름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골치 아프잖아요, 라면서, 제가 보기에 그 이름을 안 밝혀도 뻔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름을 밝힐 필요가 있나 해서 안 한 거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뷰 중간중간에는 조용기 목사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장로 기도 모임은 이 정기선 씨 육성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녹취록부터 공개를 했고 오늘 음성 파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기선 씨는 최근에 태도를 바꿔서 파리의 나비 부인에 담은 조용기 목사와의 연애 주장은 소설이었다면서 지어낸 이야기였다면서 올 초에 장로 기도 모임 장로 일부를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장로기도 모임은 정귀선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또 고소했습니다. 장로기도 모임은 정귀선 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귀선 씨의 육성 녹음을 불가피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로기도 모임의 대표인 하상옥 장로가 얼마 전에 이 시간 뉴스피디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리의 나비부인 저자인 정귀선 씨에게 돈을 준 그러니까 전달자인 이종근 장로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식으로 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보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예. 제대로 다 밝혔고요. 예, 그것을 수표로 조영기 목사가 이종근 장로에게 수표로 줬는데 예, 수표를 추적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개인이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그렇죠. 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규선이가 우리한테 명예훼손인지 뭘로 해서 고발을 했고 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걸매기 되면은 예,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나 혹은 검사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추적이 돼서 찾아내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대응하겠습니다. 아, 이제 수사 과정 앞으로 그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수표의 이 내용들을 이제 예. 밝히겠다. 근데 그런 과정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 이종훈 장로가 그걸 아직 수표 그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 없는 거다. 예, 혹은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저도 정규선을 3번 만난 사람입니다. 예, 세 번 만나서 그 조영기 목사 불륜이 있던 사실을 본 입으로 나한테 다 시인한 사람인데 예. 지금에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 여의도 그때도 순복음교회 장로한테. 그때도 돈 10억을 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돈 안 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받아먹죠. 예. 지금도 누가 주면 또 돈 받아먹을 겁니다. 예.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한대요. 정기선 씨가 이제 말을 바꾼 거는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뭔가 금전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은 예. 그때도 돈을 줘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그건 가짜 내가 써준 것은 가짜다. 써준 일이 없다. 그건 필적 감정하면 될 거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음성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국가수에서 나중에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아, 정귀선 씨가 말한 내용을 녹음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정귀선 씨가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죠. 예. 그 상당히 많은 양의 28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28분의 기록이 오늘 공개가 됐고 방금 전에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귀선 씨의 발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예, 10년 전과 지금의 발언이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그 진실을 가려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피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